네, 오늘 주목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저점 새로 쓰는 삼성전자 마지노선은 삼성전자가 심리적 지지선이 4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22개월 만에 최저가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는 평가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내년 실적 전망치마저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의 12곳 중에 9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또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이 국민주로 전환이 되고 그 5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지금 더 밀리면서 4만 원 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투자 심리가 썩 또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했었던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주가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7년도 11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입니다. 그때 고점을 만들고 나서는 계속 좀 하락하는 양상인데요. 고점에서 이미 30% 이상 밀려 있어서 약세장이다라고, 약세 국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다들 아실 거고요. 단말기 부진이 가장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반도체 부진, 그리고 수급 이슈로는 이제 중국 A 주식의 MSCI 신흥지수 편입에서 사실 올해 내내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재료가 조금 일단 BPS나 EPS의 증분으로 좀 봤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던 상황인데요. 코스피 200 내에 비중 축소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놓쳤던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그 패시브한 수급에서의 소각 이슈 나오고 난 이후에 비중 축소권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이슈로는 좀 악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가가 이제 부진한 게 이제 실적과 연관이 있을 텐데 핵심인 반도체 쪽에서의 우려감 그리고 이제 IM 쪽 바로 스마트폰 쪽에서의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내년 전망치까지도 어둡더라고요. 좀 전망을 살펴볼까요? 예,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지금 10월 초순 만 하더라도 이제 모 증권사에서 전망이 4분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17조 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당시 전망 나오기로 13조 6천억까지 영업이익 할 걸로 봤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1조 1천억, 그다음에 IT 모바일 쪽이 2조 원. 이쪽은 상당히 예전보다 좀 안 좋아진 건 맞죠. 그리고 가전이 7천억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 증권사들 물론 이제 오늘 그러니까 12월 중순 넘어오면서는 다시 13조 원대로 동일한 증권사이긴 한데 그 동일한 증권사가 한 달 전에는 영업이익 전망을 16조 5천억 보던 증권사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무려 3조 5천억을 감익을 해서 13조 원대로 하향 조정을 한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왜 13조 원대냐라고 봤더니 반도체가 역시 가장 좀 컸는데요. 12조 9,600억으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IT 모바일 쪽은 1조 7천억이다. 이쪽도 많이 감익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점 예상보다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1조 1,300억 그리고 가전은 7,300억 이렇게 해서 대체로 보면 지금 컨셉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안 좋게 보는 쪽들 시각까지 좀 점검한다 보면 삼성은 이제 13조 원대로 영업이익 전망이 많이 툭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지금 두 달 전보다 한 3조 이상 줄어서 반도체 자체로만 보면 한 10조 원대까지로 컨센은 많이 떨어져 있고요. IT 모바일도 한두 달 전보다는 4천억대 감익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가전 쪽도 1,000억은 더 줄었고요. 한 두 달 전보다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많게는 한 3천억도 보는데 평균적으로 한 1,000억대로 해서 좀 감소가 진행이 됩니다. 제일 큰 거는 좀 반도체인데요. 내년도 이익 전망도 좀 대체로 좋지 않은 흐름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익 전망들 흐름을 보면 내년 연간은 60조짜리가 좀 많았었던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50조 원대로 떨어지더니
최근에 가장 안 좋게 보는 쪽은 이제 연간으로 보면 내년에 40조 원대 후반까지도 떨어져서 가장 높게 봤던 쪽보다는 내년에 한 1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준다라는 쪽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시황은 뭐 누가 뭐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 이슈 가지고 글로벌하게는 좀 이제 이런 시황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한 재료 가지고 이렇게 이익 전망이 10조 원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은 좀 생기는데요. 연간 전망이 아무튼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컨센으로는 53조 원대인데요. 뭐 내년 정도면 다시 이제 내후년 2020년이면 이제 57조 다시 회복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내년도에 악화된다는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4분기 계속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내년도까지도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컨센서스가 좀 크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12개 증권사 중에서 9개가 지금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실적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가 좀 주 원인인데요. 메모리 출하량하고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디램 빅그로스가 삼성은 지금 역성장 2% 역성장할 것 같고요. 낸드는 글쎄요, 뭐 두 자릿수도 봤던 쪽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물론 자산은 안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삼성에서 보는 쪽은 그거 아니었습니다만, 컨센에서 그랬었는데, 낸드도 빅그로스가 지금 플러스 2%밖에 안 나올 거다. 그래서 당초 가이던스를 아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출하도 안 좋고, 가격도 상당히 좀 빨리 빠지고 있는데, 이건 대체로는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미 만들었던 제품들이 재고로 계속 쌓이고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클라우드 사업자향 서버 디램 이쪽이 ASP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버 회사들 디램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4주, 그러니까 거의 한 달치 재고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고가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고요. 뭐 이런 상황이면 내년 1분기 전망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메모리 쪽은. 그리고 실적단에서는 연말이기 때문에 또 특별 상여가 지급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ASP는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시각을 보면 디램이 한 10% 빠질 것 같고요. 직전 분기 대비로. 낸드는 무려 3분기 대비로 4분기가 23% ASP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실적 전망이 좀 계속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를 어떤 점들을 봐야 될지, 주가를 또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지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예, 주가가 이미 이제 고점에서 30% 이상 밀려났기 때문에요. 뭐 좀 저항하는 단기성 저가 매수 그런 수급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앞두고 있는데 배당 관련 얘기를 좀 해보면 배당 관련해서는 삼성이 그래도 현금이 한 8, 90조는 있습니다. 배당 재원은 두둑한데 물론 투자도 많이 나가야 되는 회사인 건 맞고요. 근데 제가 이제 MVP 때 얼마 전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날 현금 흐름표를 읽어드리면서 왜 이 회사가 현금을 안 쓰고 있나, 빚을 내고 있나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삼성이 이런 돈 가지고 배당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경기 불확실성,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좀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 당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분위기라고 그러면 지금의 주가 그리고 뭐 배당 상향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하지만 큰 모멘텀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주주 환원책을 약속했던 것보다 강화할 것 같다는 시각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그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지금보다 올라간다고 해도 1년이라도 남아 있는 재료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실적 관련해서 지금 컨센이 안 좋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년도 1분기면 이제 실적이 바닥을 칠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낙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좀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가 지금 56,000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3만 원대 후반하고는 상당히 괴리도가 큰 목표 주가이죠. 투자 의견도 여전히 매수이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시면 물론 주가랑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좀 각도가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많이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좌측 왼쪽 빨간색 실선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텔 CPU 공급 부족권인데요. 이 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PC가 안 팔리고 PC DRAM 쪽에 대한 수요가 본의 아니게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향 아까 제가 재고가 많아서 구매 관련된 부분들이 연기되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생각에 따라서는 일시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시황은 아닌 건 맞겠고요. 그리고 최대 변수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첨단 제조 2025가 약화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이슈 분쟁점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끝날는지 우리가 뭘 알 수가 없다는 이 부분 이게 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바닥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 매매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미 30% 이상 급락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보여지고 괴리도가 상당히 크긴 한데요. 대체로 삼성전자를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쪽은 없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일단 12월 17일입니다. 1월 초순 가면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좌우하는 종목인데 삼성전자 이렇게 밀리면서 SK 하이닉스도 같이 이제 부진한 그 모습이고 나머지 재료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영향 그리고 그 종목군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하이닉스도 여전히 목표가 하향 조정 중에 있고요. 주가는 삼성전자처럼 최고치 대비로 36% 정도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로는 이제 좀 보수적인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목표가 보시면 역시 삼성전자처럼 두세 달 동안 상당히 가팔르게 11만 원 선에서 지금 밑으로 확 떨어진 거 한 2만 원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9만 한 3천 원 나와 있는데 지금 주가하고 괴리는 한 거의 50% 날 정도로 크죠. 어쨌든 여전히 목표 주가라든지 이익 전망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만 봐도 지금 6조 원대 나오던 것이 지금 5조 원 초반대까지 급격하게 컨센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금방 이제 시작이 되죠. 마이크론이 먼저 이제 18일 날 장 끝나고 공개할 건데요. 지금 마이크론도 컨센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년 동기 대비로 이번 현행 분기 실적이 EPS 기준으로 한 20% 정도 증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지표들, 우리도 이제 11월 수출 실적 그랬었고 12월 달도 속보로 나오는 12월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했다라는 이런 부분들 타전돼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지금 11월, 12월 넘어오면서는 반도체도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됐고 그게 주가라든지 아까 디램과 낸드 ASP 또 빅그로스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대만에서 11월 대만 IT 매출 이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요. 재료는 역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대만 IT가 부진하다 이게 핵심이었었고요. 100여 개 IT 섹터 업체 합산 매출을 봤더니 전년 동기로 5.3% 늘었지만 성장률로 보면 10월 달에 12% 증가 나왔던 것보다는 성장률은 반토막이었었고요. 직전월 대비로 매출이 2.4% 역성장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30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역성장한 것으로 나왔고요. 10.7%나 줄었습니다.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거고요. 10월 달이 8% 증분이었었기 때문에 메모리가 11월 달에 합산 매출이 거의 11% 줄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놀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동 소장, 그러니까 MLCC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좀 급감했던 것으로 나왔고요. 파운드리 쪽도 메모리보다는 좀 증분이 그래도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좀 약했던 부분도 확인됐었고
LCD 패널도 13%나 매출이 좀 줄었던 부분도 확인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로 보면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랑 대만의 메모리 업체 실적이 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떨어뜨리게 된 주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주가가 좀 선반영은 됐습니다만 실적을 직접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상 1분기까지는 좀 좋지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흔들린다면 우리 뭐 증시도 같이 뭐 연동해서 1분기까지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시장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 재료는 똑같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금리 그러니까 FOMC하고 그리고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국에 사실 이건 뭐 아주 큰 재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미중 간의 통상 이슈 어떻게 될지 하고 금리 관련된 부분이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가장 큰 재료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상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증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2달 동안에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미중 간의 통상 이슈고 하나의 한정된 문제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다르게 또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적절하게 좀 대응은 필요하되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비관론이 많기 때문에 반영해서 시장에 참여를 좀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업황으로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로도 이런 무역 분쟁의 그 결과들이 반영이 되고 있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